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바 박소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켈다스 Chemistry at Makers 2023 Summer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디오 말고 다른 짧은 short 비디오 클립을 제가 올려놨는데 거기에는 제가 그 Summer 때 또 AP Chemistry 또 Regular Honors Chemistry의 수업의 모습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좀 have a look, glimpse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놓은 비디오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디오에서는 제가 수업 슬라버스와 수업이 이루어지는 어떤 방향성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호스켈다티. 저는 케미스트리 에듀케이션을 메이저 했고요. 케미스트리를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네. 프로필은 학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지금 메이커스 어학원 외에도 이제 마스터 프랩이라는 온라인 그 렉처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서도 제 강의를 보실 수 있는데, 온라인에 있는 그런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매트리얼들을 또 보면서 또 오프라인 수업도 듣고 이렇게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efficient한 way를 알고 싶다. 어떻게 병행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너무 부족해서 둘 다 듣는 친구들 또는 학기 중에만 인터넷 강의를 보는 친구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또 질문해 주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18년 정도? 거의 이제 학생들 나이만큼 꽤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또 추천받아서 또는 뭐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좀 수업에 대해서 패셔네이트하게 학생들 한 명 한 명 케어하면서 수업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정말 케미스트리 컨셉트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자기 걸로 가지고 갔는지 어떤 부분들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Regular Honors Chemistry는 아무래도 처음 빌딩업 하는 거기 때문에 컨셉션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AP도 컨셉션한 부분이 중요하지만 AP는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official 시험이라는 어떤 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의 1년 프로그레스에서 부족한지 앞으로 무엇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학부모님들과도 상담을 당연히 하지만 학생들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케미스트리 실력이 차츰차츰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피드백을 주고 또 뭐 학기 중에 질문 같은 거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셉션 언더스탠딩에 굉장히 포커스를 수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제가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만 this year 벌써 이제 시험이 5월 초에 보고 나서 며칠 안에 US 도메스틱 기준으로 시험지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1번 문제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물론 full response 주관식이긴 한데요. A, B, C, D, E 그리고 F가 이렇게 좀 문제가 꽤 길죠. 네, 이게 물론 long FRQ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2개 더 있습니다. 이런 long FRQ가 총 3문제. 일단 short FRQ, 물론 이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short FRQ가 4문제. 총 7문제를 시험을 보게 되고요. 1시간 45분 동안 봅니다. FRQ 기준으로요. 멀티플은 또 1시간 반이 있고요. 어떤 하나의 서브젝트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학생들이 풀어낼 수 있고 describe and explanation, calculation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3시간이 넘는 시험을 소화를 할 수 있으려면 뭐 물론 완벽하게 정말 every single 정말 하나하나 인포메이션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스터링 레벨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AP 시험은 물론이고 AP 시험지가 이렇기 때문에 평소에 학교 GPA도 이거랑 당연히 똑같은 full length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을 학교 시험에 어느 정도는 섞어서 내시게 됩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패스트 엑삼 문제를 내시는 분도 있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시는 분도 있고 very much textbook like 텍스트북에 있는 문제들은 이것보단 좀 더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길이는 짧은데 한 문제가 좀 더 컴플렉스하다고 해야 될까요?
문제는 짧은데 그 안에 좀 더 인포메이션이 많은 그런 shorter length인 그런 문제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쌤들이 계시고요. 어떤 쌤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성적이 바뀌지 않으려면 내용을 정말 잘 알아야 문제 포맷이 어떻게 나와도 풀 수가 있겠죠. 결국 AP 시험 직전에는 이런 풀 세트를 가지고 연습을 시킬 수밖에 없겠지만 평소 GPA는 쌤이 갑자기 어떤 source에서 문제를 내더라도 based on concept에 based on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Chemistry Roadmap with Kelda T 저와 함께하는 이제 여름방학 수업 커리큘럼인데요. Basic Chemistry, 또 Regular Honors Chemistry, AP Chemistry 이런 코र्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GCSE MIP나 IB Chemistry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업을 열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AP에 포커스돼 있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스케줄이 좀 너무 빡빡해서 이번 여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IB나 IGCSE 친구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좀 상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직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7 to 9th grade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라이징을 말하는 거고요. 사실 저학년 친구들이랑 꼭 들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학교 GP는 아직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 Regular Honors에 가서 조금 놀라진 않을까. 또는 좀 케미스트리의 베이직을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다. 또는 IGCSE나 MIP를 하는 그런 학교 친구들이라서 IB 들어가기 전에 완전 베이직한 내용을 미리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도 짧고 전체적인 오버뷰를 하는 수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Regular Honors Chemistry부터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케미스트리 내용 전체를 배운다 보시면 되는데요. Regular Honors Chemistry나 AP Chemistry는 사실 텍스트북 기준으로 보시면 챕터 이름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참, 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AP 케미스트리 가서는 같은 챕터인데 왜 또 배우냐? 그럼 처음부터 AP로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챕터인데 또 배우니까 Regular Honors 때 나왔었던 너무 당연하고 베이직하고 커먼한 부분이 있겠죠. 이거는 모르면 AP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AP 스튜던트는 Regular Honors를 보통 한 학년 듣고 그 다음에 AP를 듣는 거니까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공통의 부분이 있겠죠. 모든 챕터마다 이건 작년에 한 거지 라는 부분들을 학교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스킵합니다. 그리고 AP 내용에서 나오는 Advanced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그 쉬운 레벨이라서 아예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멘션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하나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건 안다라고 치고 굉장히 퀵 리뷰를 하거나 바로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디퍼한 부분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Regular Honors에서 나올 만한 쉬운 부분을 하나하나 다 커버한 APChem 코र्스가 있다면 그 코र्스는 진도를 절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APChem에서 디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 Regular Honors Chemistry 선행 코र्스는 제가 정말 아끼는 케미스트리 첫 단추를 제가 진짜 잘 끼워가지고 잘 시작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캠을 정말 어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또는 메모라이즈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학생들을 하나씩 이해를 시키면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너무너무 쉽고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나하나 시키면서 진행을 해도 그래도 어려운데요 쌤 이런 친구도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백업하고 있는지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는 10학년 올라간 친구들이고요. 물론 9학년 올라간 친구도 가끔 있고 11학년 올라간 친구도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이 10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많고요. 그래서 GP를 위한 프리뷰 또 컨셉 빌딩을 시작하는 단계다. AP 케미스트리는 11학년이 당연히 제일 많지만 10학년 되거나 10 to 12, 12학년 되는데 이제 선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GPA가 일단 기본이고 좀 deep understanding을 하고 결국은 AP official examination까지 준비를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next year의 May에 볼 시험에 대한 summary를 벌써 시키진 않아요.
그거는 필요 없기도 할 뿐더러 그런 식의 공부는 지금은 저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여름엔 좀 딥하게 들어가고 설명을 하나하나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는 거를 저는 프리퍼 하고요.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 겨울방학 이후로는 좀 컨셉트를 이렇게 바인딩해서 categorize를 다시 하고 이 챕터는 이 챕터랑 믹스해서 나오고 이 챕터는 이 챕터랑 믹스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름부터 벌써 그걸 시켜버리면 이해도 안 되는데 categorization부터 하기 때문에 외우는 식으로밖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절대로 없고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제 여름방학 시간표인데요. 학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수업 시간은 베이직은 20시간이라 짧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베이직은 저학년 친구들이랑 저 친구들 외에 모든 수업은 네, 퀴즈가 30분씩 있습니다. 네, 퀴즈가 30분씩 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고 제가 또 나름 테크놀로지를 잘 쓰기로 나름 유명한 편이라 온라인 친구들한테도 전혀 피해나 어떤 안타까움이 없게 충분히 대화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날 빠졌든 상관없이 모든 수업은 리코딩이 돼서 학생들이 그 학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repeatedly 리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디오와 노트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빠진 사람만 주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 1년 내내 쉐어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을 보도록 할게요. 컨셉트를 중요시하고 explanation, application 이런 부분들 일단 quiz and test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따 셀러버스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뱅크라는 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소스가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컨셉트를 알면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의 유형이라는 것도 사실은 무시를 못합니다. 네, 이게 똑같은 Algebra 2라는 내용을 가지고도 굉장히 단순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정말 AMC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Algebra 2 정도로 풀 수 있는 어떤 Pre-Calculus와 Calculus의 어떤 part of it 물론 그 공식을 쓰지 않고 approach를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타입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케미스트리도 되게 단순한 문제가 있고 내용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equation 썼더니 calculation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full explain 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문제 자체의 wording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랩 데이터를 줬는데 이걸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런 문제도 있고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쉐어는 해주지만 사실 뭘 봐도 일단 당황하지 않으려면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최소한의 그런 컨셉 스켈레톤, 컨셉 네트워크를 이해를 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에 대한 흥미와 이해,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이거를 잡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텍스트북이고요. Basic Chemistry, Regular Honors Chemistry, 그다음에 이제 AP는 줌달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제일 기본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Regular Honors Chemistry는 사실 저 교재를 쓰는 학교는 없어요. 네, 저건 제가 그냥 발굴해서 찾아낸. 최근에 이제 더 이상 절판하셔서 제가 그 저자분이랑 라이터분이랑 컨택해서 이제 쓰는 걸 허락을 받았는데 이게 학교에서 많이 쓰는 책이라고 꼭 좋다기보다는 학교에서 많이 쓰는 어떤 책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제가 줄 수 있지만 좀 정리가 된 부분들이 좋아서 저 교재를 쓰고 있고요. 줌달은 AP에서는 뭐 가장 당연히 유명한 바이블입니다. 줌달 아니면 브라운, The Central Science Chemistry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런 책들을 물론 제가 정리한 서머리도 있지만 그 정리한 서머리 외에도 제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으로 만들어 놓은 제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제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일단 베이직부터 보시면요. 지금 챕터 이름들이 딱 봐도 케미스트리 좀 아시면 좀 쉽고 좀 재밌을 수 있어요. Matter and energy, atoms, elements, electrons, ionic compounds, molecular compounds, bonding, and chemical quantities 뭐 이런 좀 간단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chemical reactions, 그래서 종류별로 요것들을 이제 케미스트리랑 이런 거다. 좀 맛보기를 하는. 그래서 저 챕터들을 커버는 하지만 그 챕터에 나오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베이직한 것들, 기본 definition, term들 학생들이 사실 저학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protons, neutrons, electrons 이런 말도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다음 PUR액 테이블도 처음 보는데요. 이럴 수 있고 또 calculator도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scientific notation들을 좀 자유자재로 풀어야 돼요. 또 unit conversion, centimeter, millimeter 당연한 얘기지만 deci, grams, nanograms 막 이런 것들의 conversion, 뭐 heat calculation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갑니다. 네. 그런 정말 첫 시작을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regular honors를 들을 수 있냐? 우리 아이는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도 하나도 모를 텐데 상관없습니다. 네, basic은 제가 아까 말했던 term들을 가지고 첫 단추를 끼워주는 건 맞지만 그 수업은 막 essential은 아니에요. 좀 chemistry에 대한 common sense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regular honors chemistry 수업의 경우에도 chemistry를 처음 한다는 가정하에 들어갑니다. 또는 뭔가 한국 중학교 다녀봤는데요, 화원을 해봤는데요, 아니면 어디선가 좀 사이언스를 했는데요 라는 것 때문에 이게 너무 쉽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제일 정확한 건 챕터 이름들을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학생이 이거 너무 쉬워, 다 알아 뭐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상의를 해주시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Regular Honors Chemistry라는 코र्스의 1년치의 내용, 1년치의 내용을 다 합치면 한국에서 우리가 하이스쿨에서 화학 1, 화학 2라는 과정이 있는데 화학 1, 화학 2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럼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미국은 커리큘럼이 정말 rigid하지 않아서 정말 학교 선생님들마다 플렉서빌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내용을 한 80%라고 썼지만 이 내용, 제가 한 내용을 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1년이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것보다 진도가 좀 빨라서 제가 1년 과정에 80%라는 거지, 어떤 선생님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써놓은 것도 다 끝까지, 봄까지 해도 다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디펜스이기 때문에 정말 좀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학교 실러버스를 구해 오셔서 또 저에게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커버하고 요거는 커버를 못합니다. 또는 뭐 학교 진도가 어떻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anyways,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수업에 퀴즈가 있고요. 30분씩. 그리고 테스트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테스트가 있고요. 여기도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는 cumulative라서 그동안 배운 거 전체를 봅니다. 근데 테스트는 학생들이 약간 고통스러워하긴 하는데, 테스트는 리테스트는 없고요. 혹시 좀 못 보면 correction을 해오는 숙제가 있고요. 퀴즈는 모든 퀴즈에 리테이크가 있습니다. 네, 패싱 레이트가 있고 리테이크가 있어서 TA 쌤이 감독하고 또 이제 패스를 못하면 수업 끝나고 남아서 또 봐야 되고, 그래서 퀴즈 내용 자체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고오버를 해줍니다. 일일이. 그리고 퀴즈도 그 전 수업에 배웠던 내용 정말 똑같이 나와요. 뭐 사실 완전 똑같진 않고 약간 꼬은 것도 있죠. 약간.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살짝 고통스러워 하긴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퀴즈를 안 보면 우리도, 뭐 저는 그래요. 저는 뭔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 그날은 알 것 같은데 새로운 내용 렉처가 계속 들어가면 한 3, 4일 지나면 앞에 내용이 또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숙제도 하지만 퀴즈를 봐야, 퀴즈가 길진 않아요. 그래서 퀴즈를 봐야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서 빌딩 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래도 퀴즈 공부는 해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패스 못하는 건 좀 싫으니까. 그래서 퀴즈 공부를 해와서 이제 패스하면 너무 좋아하고, 패스 못하면은 그 다음날은 또 열심히 해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좀 포지티브 그런 피드백이 되는 거죠. 좋은 피드백들이. 그러면서 학생들이 좀 실력이 늘게 되고, 네, 그래서 처음엔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퀴즈를 보면서 많이 실력이 느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수업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월수금반이 37.5시간, 그다음 화목반이 36시간. 수업 시간도 좀 더 깁니다. 월수금반은 2시간 반씩인데 퀴즈가 30분 있고요. 그러니까 30분이 별도예요. 그럼 토탈 3시간이죠. 화목반은 수업이 3시간인데 퀴즈가 30분이 또 있어서 사실 3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상 도저히 퀴즈 시간이 저때 안 되시면
그 전날 미리 보고하거나 다른 방법은 있으니까 또 그 부분은 제가 학생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진도는 거의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시간이 1시간 반이지만 좀 모자르긴 하니까 약간 진도가 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목반이. AP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 AP 케미스트리 지금 굉장히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펀더멘털이냐 인텐시브냐 이게 지금 너무 질문이 많으신데 이제 결국에 겨울방학 봄방학 때는 이런 거 제가 난이도를 나누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 반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AP 케미스트리 시험이 있으니까. 근데 여름방학에는 사실 학생들마다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egular Chemistry, Honors Chemistry 그 코र्스 이름도 다르고요. 또 학교 쌤에 따라서 정말 물론 AP는 아니에요. 그러나 되게 어렵고 되게 빡빡하고 되게 진도 빠르고 시험도 어렵게 나가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거의 설명하는 거 없이 그냥 맨날 비디오 클립만 틀어주고 랩만 하고 설명 하나도 한 거 없고 그냥 워크시트랑 맨날 퀴즈 똑같이 내서 애들이 다 AAA인데 거의 기억이 안 나는 하나도 모르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같은 반에다 다 한꺼번에 놓고 수업을 하면 친구들도 너무 힘들고 잘한 친구도 못한 친구도 힘들고 가르치는 저도 힘듭니다. 네,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Regular Honors Chemistry 때 뭐 못한다라기보다도 그냥 설명을 좀 덜 들은 거죠. 또는 학교 진도가 남들보다 너무 안 나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이제 학생이 조금 사이언스에 좀 탤런트가 있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처음 시작하지만 나는 요번엔 무조건 AP부터 하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이제 옵션을 생각해서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사이언스에 그 사이언스가 좀 약해서 너무 내가 조금 걱정된다. 나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스텝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고요. 또는 이제 Regular Honors를 건너뛰고 AP로 바로 온 친구라면 사실은 좀 잘하는 친구들이어야 되기는 해요. 이과적으로 좀 센스가 좀 있고 만약에 Regular Honors를 아예 안 듣고 AP를 첫 시작하는데 이걸로 하실 거라면 인텐시브는 추천할 수 없고요. 그런 친구들은 펀더멘탈은 들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에게는 펀더멘탈도 어려울 수는 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gular Honors Chemistry와 AP Chemistry의 챕터 이름이 똑같은데 예를 들면 Stoic Chemistry 되게 단순한 calculation이 있어요. 프로톤이 뭐야, 뉴트론이 뭐야, 일렉트론이 뭐야, 뭐 피오릭 테이블은 어떻게 보는 거야, 뭐 bon딩의 definition은 뭐야 이런 것까지 정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레귤러 캠이 아닌데 정말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quick review라도 좀 더 하겠다. limiting reactant 찾는 거를 한 번씩은 보여주겠다. 뭐 내란 이퀘이션 찾는 것도 한 번씩은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게 펀더멘털이거든요. 스킵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치만 그래도 처음 배운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몇 시간 해야 될 수 있는 파트들이 한 문제씩 풀어주고 넘어가니까 처음 배운 친구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요. Regular Honors를 잘 배웠든 못 배웠든 한 번은 배웠던 친구들한테는 좀 차근차근하고 되게 친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네, 역시 퀴즈는 매일 있고요. AP의 경우에는 퀴즈가 Regular Honors보다 좀 깁니다. 그래서 30분을 거의 풀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with 테스트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AP 친구들이 좀 바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36시간 정도. 시간적으로 36 hours라 시간이 좀 적기도 하고 그래서 60-70%가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 인텐시브는 토탈 시간도 45 hours라서 길고요. 시간은 훨씬 긴데 아까 60나 L이나 스피드가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AP 케미스트리가 후반부가 좀 더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앞에도 어려운 친구들은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difficulty 레벨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갑자기 좀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챕터 12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키네틱스 이퀄러비엄 사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한다라고 보는 게 아셋 베이스 산염기입니다. 그래서 산염기가 인텐시브에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겨울방학에 처음 듣는 것보다는 좀 라이트하더라도 듣기는 들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겨울방학엔 좀 더 어렵게 들어갑니다. 좀 더 어렵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맛보기까지는 인텐시브에서 충분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Regular Honors Chemistry 선행 수업의 텍스트북이고요. 수업을 하면서 필기를 한 겁니다.
저도 문제집 또는 summary, 제 워크북 가지고만 수업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학생들이 사실 이런 테이블에는 이런 숫자들을 한번 다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미닝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단순한 계산 문제들도 계산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example도요. example question이니까 답이 써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요건 답이 써 있는 문제들이에요. 또 답이 써 있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림을 하나하나 보고 결국에는 제가 이만큼 그림을 넣고 이만큼 example question 넣으면 제가 책을 써도 텍스트북 두께가 나옵니다. 텍스트북이 괜히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랩 내용이 많고 그런 거는 학교에서 쓰긴 좋지만 학원에서는 조금 좀 별로라서 랩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있는 책은 빼고 이 책으로 정하게 됐고요.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설명하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제 이제 워크북인데 워크북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수업하면서 필기한 부분에 대한 스크린샷입니다. 이건 이제 AP Chemistry 워크북에서 제가 수업 시간 필기한 거 AP Chemistry 퀴즈 중에 한 페이지입니다. 멀티플도 있고요. 프리스폰스 주관식도 있고요. 텍스트북에서 또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르 샤틀리스 프린시플 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중요하고 뭐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말로 딱 듣는 거랑 이런 this principle is th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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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듣는 거랑 이거를 이제 이 뒤에 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왜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프린시플을 서포트한 내용을 한번 제대로 듣고 가는 거랑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냥 프린시플이 이거다. 뭐 얘가 커지면 일로 가고 얘가 커지면 일로 가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말 거면 솔직히 학원을 왜 다니겠어요? 그냥 칸 아카데미 보고 서머리 보면 끝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수업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거는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친다는 거의 차별점, 학생들이 느끼는 하이라이트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임프린트가 되면 혼자 공부할 때도 최소한 이 내용을 어떻게 레터 바이 레터로 외우겠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언더스탠딩을 봤을 때 logically 생각하는 그런 마인셋, 그런 정말 세팅이 돼야 그런 방식이 1년 내내 정리가 돼서 그런 방식으로 케미스트리를 배우기를 제가 바라고 있는 거겠죠. 네, 이거는 이제 레귤러 케미스트리 수업 때 제가 이제 수업 화면에 이렇게 리코딩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친구들도 그렇고 또는 오프라인에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저렇게 제 모습이 카메라에 저렇게 나오는 저 텔레비전을 그대로 틀어줍니다. 물론 제가 인퍼슨으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화면에 저렇게 뜹니다. 네, 이거는 이제 퀴즈를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텍스트북 이제 그림 제가 이제 시선이 왜 저러냐면 그 온라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FRQ 모아놓은 그런 워크북인데 FRQ도 이게 답지 당연히 줍니다. 근데 답지만 보고 아는 거랑 왜 저는 그렇더라고요. 수학 책을 보고 뭐 수학 answer key, mathematical 그 process를 보면 물론 이해가 돼요. 근데 막 다 노테이킹 하지 않아도 쌤이 잘 스텝 바이 스텝 설명하는 거를 푸는 거를 한 번만 제대로 보면 이렇게 observe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문제를 물론 제가 다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typical한 question들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approach 해야 되는지를 선행 수업은 빨리 한다고 막 20시간만 뭐 시간도 없는데 10시간만 이렇게 한다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이제 정말 모르는 게 거의 없고 문제풀이라서 오답만 정리하면 되고 막 그러면 모르겠지만 선행은 아무리 잘하는 친구, 똑똑한 친구든 좀 못하는 친구든 상관없이 좀 스텝 바이 스텝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말 어떤 솔리드한 베이스가 돼서 학생들이 뭘 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키워드가 나오면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 거였어 라는 거를 리마인드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텍스트북에 있는 테이블 보면서 계산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Regular Honors Chemistry인 친구들 아직 좀 남았지만 AP Chemistry Score 궁금하실 수 있는데 물론 5점이 많다, 적다가 과목의 난이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AP Chemistry 2021년도 기준으로는 5점이 11.2%였어요. 바이오가 되게 적죠. 피직스 1도 적고요.
네. 근데 피직스 C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피직스 C가 제일 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이게 difficult 레벨은 아닙니다. 어쨌든 케미스트리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사이언스 중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보는 과목이에요. 지금 5점이 10%, 11%, 4점이 16%. 이게 2021년도 시험 기준이고요. 2022년도 5점이 조금 늘었고 4점도 조금 늘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10 to 12% 사이 항상 5점이 있고 지금 13만에서 15만 명 정도가 항상 AP 케미스트리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5점이 대략적으로 하여튼 15,000명, 한 13만 명 정도로 보셔야 돼요. 한 15,000명 정도를 항상 5점을 받게 됩니다. 지금 바이오가 조금 특별하게 5점이 많이 늘었어요. 2021에서 2022년도로 4점도 많이 늘었고요. 지금 바이오만 퍼센티지가 확 바뀌었는데 이 트렌드가 계속될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2023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제 열심히 채점 중이시겠죠. 그레이더 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케미스트리는 물론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지만 최근 뭐 한 10년 정도는 계속 10년은 아니고요. 네, 2014년 한 최근 한 8, 9년 정도는 계속 저 정도 퍼센티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많은 분들이 뭐 영어로 수업을 하냐 뭐 또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 영어로 수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수업 같은 경우는 영어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클래스는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기도 하고 이제 뭐 섞었습니다. 근데 케미스트리 내용 자체 제가 보시다시피 지금 보여드린 자료가 당연히 다 full English잖아요. 저는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 매트리얼을 믹스해서 쓰는 거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헷갈리고 그래서 다 모든 매트리얼은 영어로 되어 있고 이제 케미스트리 관련한 explanation 뭐 문제 푸는 거 아니면 제가 답을 쓸 때도 당연히 설명도 다 저도 영어로 써줍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학생들이랑 커뮤니케이션 밥 먹고 왔냐 졸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은 한국말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합니다. 학생들이 반응이 좀 한국말이 훨씬 편한 친구들이 많으면 한국말을 좀 쓰고 영어가 훨씬 편한 친구들이 많으면 제가 막 fully native는 아니지만 영어를 최대한 쓰고 뭐 이렇게 그거는 수업마다 분위기는 조금씩 다른 편이고요. 숙제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 regular honors chemistry 같은 경우는 숙제가 제가 봤을 때 빨리빨리 하면 솔직히 30분인데 아이들이 천천히 하면 1시간 걸릴 겁니다. 네. 3시간 걸렸다 말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고요. AP 케미스트리는 학생들마다 정말 달라요. 기초가 잘 된 친구들은 1시간, 많이 걸리면 1시간 반 정도면 되고요. 좀 기초가 정말 잘 안 돼 있어서 너무 어려워한 친구들인데 꿋꿋이 열심히 혼자 셀프스터디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해서 공부를 해서 메꿔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문제를 푸는 건 1시간 정도인데 이해가 안 된 거, 작년에 했었는데 기억 안 나는 거, 뭐 이런 거 다 공부하면서 2-3시간씩 공부를 하고 나서야 숙제를 1시간 해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 제가 녹화한 거 다 보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뭐 12, 15, 18 이 세션 중에서 초반에는 좀 덜 그러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모르는 게 많으면 좀 공부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차피 학교 가서 비디오 보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숙제를 뭐 알겠는 건 풀어오고 모르겠는 거 안 풀어오고 뭐 이제 좀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안에 모든 과목의 숙제가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직은 숙제가 훨씬 적고요. 베이직은 저학년 친구들이라 훨씬 적습니다. 네, 그럼 많이 주지 않고 그냥 좀 오히려 좀 읽어보고 오라는 숙제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요 페이지에서 요 페이지까지 좀 읽어와라 뭐 이렇게. 네, 그래서 학생들이 케미스트리 처음에는 약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생각보다 it makes sense, 막 it makes a lot of sense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어 합니다. 또 케미스트리가 워낙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죠. core science니까 컬리지 가서 스템 쪽으로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과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와 함께 재밌게 준비해서 또 학교 GP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AP 시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즐겁고 유익한 2023 서머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켈다였습니다.